이번 시간은 홍수, 홍, 넓을 홍, 공손할 공,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홍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수변, 동일한 한자죠. 물수변, 함께 공입니다. 물이 함께 모이니까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홍수, 홍입니다. 홍수는 넓은 지역에 분포가 되죠. 그래서 넓을 홍입니다. 두 번째, 공손할 공입니다. 함께 공이죠. 함께 공, 마음심 밑입니다. 마음심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가 마음심이죠. 마음심 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아랫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공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수, 홍입니다. 물수변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물이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홍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홍수, 홍입니다. 홍수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넓은 지역을 분포해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 홍, 넓을 홍이 되겠습니다. 홍수라고 되어 있죠. 공손할 공입니다.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붙이기 때문에 위, 아래, 밑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마음이 공손해야 된다. 서로가 말이죠.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한자를 도입할 당시에는 유교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공손할 공이 되겠습니다. 공경이죠. 공경입니다. 넓을 홍, 공손할 공, 홍수, 공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루분, 정밀할 정,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습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미자죠. 살미입니다. 나눌 분이죠. 살을 계속 나누게 되면, 살을 계속 쪼개게 되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루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쇄, 분쇄하자 용어를 많이 쓰죠. 분쇄, 가는 거죠. 그 다음 정밀할 정자입니다. 살미, 풀을 청이죠. 살을 도정을 통해서 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벼를 10분이라고 했을 때 깎으면 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은 작아지고 빛은 흰빛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해진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가루분, 살미, 나눌분. 살을 계속 쪼개고 나누면은 나중에는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쇄, 정밀할 정, 살미, 풀을 청. 살이 풀어도록 도정을 하게 되면 또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할 정, 또렷할 정 되겠습니다. 또렷하게 흰색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정미, 분쇄, 가루분. 살을 계속적으로 쪼개면 나누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입니다. 살미, 풀을 청. 살의 색깔이 푸른색을 띠게 된다는 것은 도정을 계속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뚜렷한 흰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밀할 정, 뚜렷할 정 하면 되겠습니다. 정밀, 정미, 분쇄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계보다는 헤아릴계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어오를 바랍니다. 하늘천이죠. 하늘에 피어오르는 것을 헤아린다는 거죠. 걸음을 걸어서 거리를 잰다는 것,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계, 청강계. 필발, 출발하다는 뜻이죠. 활공입니다. 몽둥이수, 활에 몽둥이를, 화살을 의미하겠죠. 활에 화살을 가지고 피어오르게 하니까 쏜다는 얘기입니다. 피어오르다는 뜻은 아시겠죠? 안개가 피어오르다, 오를등입니다. 콩두죠. 콩이 피어오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를등자가 됩니다. 오를등, 콩두. 몽둥이 숫자는 화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주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주인 주자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한 곳에 머무니까 어떡합니까? 그곳에 산다는 거죠. 정착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주자가 되겠습니다. 갈왕자입니다. 걸을 척이죠. 주인주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가다 보면 누가 주인인 줄 알겠죠. 주인은 남으니까요. 갈왕입니다.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수옥규 또는 상토규입니다. 흑토가 두 개니까 상토규, 수옥규. 수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스럽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다, 아름다울까 되겠습니다. 아름다울까. 갈왕, 살주 되겠죠. 주인주. 수옥규, 수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굉장히 신비로운, 좋은 이런 뜻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무로 대표음을 청간무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무성할 무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을 권이죠. 창고합니다. 창은 관리를 잘하게 되면 무수하게 찌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성할 무입니다. 무성할 무, 청간무. 개술입니다. 무성할 무, 하나일이죠. 무수한 세월 한결같이, 하나같이 사람과 같이 해온 동물은 개다는 얘기죠. 개술입니다. 무수한 세월 하나같이, 한결같이 사람과 같이 해온 동물은 멍멍이, 강아지, 개술이다. 그 다음 별자리 숫자입니다. 무수할 무자죠. 불똥주입니다. 무수하지만 불똥을 하나를 가지고 지키는 게 훨씬 낫겠죠. 무수하지만 불똥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100명보다 낫습니다. 불똥 하나는 주변을 굉장히 밝게 만드니까요. 횃불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별자리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할 준입니다. 성인하다. 얼음빙이죠. 새추입니다. 얼음이 얼 때 새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새는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일종의 성인을 받고 단체로 전체가 다 이동하는 거죠. 새가. 그래서 성인 받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본받을 준, 성인할 준 되겠습니다. 물수의 새추죠. 물 주변에 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 이름 회가 됩니다. 물 이름 회. 그 다음 평평할 준입니다. 물수변 새추죠. 물 주변에 있는 새들이 뭡니까? 열십,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새들이 이동할 때는 평평하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평할 준이 되겠습니다. 열십은 많다는 뜻입니다. 물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겠죠. 물은 많든 적든 수평을 유지합니다. 평평할 준이 되겠습니다. 물은 많은 물들이지만 물이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든가 또는 태평양이랬든 모두가 물은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평할 준. 물 이름은 강 이름이 많지만 모두가 평평하다. 수평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평할 준. 자, 이번 시간에는 흉활흉, 가슴흉 한자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벨레자입니다. 벨레자입니다. 다스릴 레자입니다. 벤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낫을 이용했겠죠. 낫을 이용할 때 이렇게 벨니다. 불을 벨 때 좌우로 벨니다. 벨레. 불을 다스린다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다스릴 레자입니다. 벨레, 다스릴레. 그 다음 남은 것이 입 벌릴 감이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버리면 굉장히 흉측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흉할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할 흉기. 그 다음 가슴 흉입니다. 고기 육이죠. 보통 달월 또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 외에 사용될 때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고기육, 육달월, 고기육이라고도 하고 육달월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가슴이니까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안을포, 흉활흉. 신체의 일부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신체 부위는 가슴이란 얘기죠. 가슴 속에는 심장, 허파, 간, 여러가지 등등 중요한 장기가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슴 흉입니다. 신체의 부위 중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라는 얘기죠.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부, 흉기, 흉활흉입니다. 벨레, 입 벌릴 감.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버리면 아주 흉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흉활흉자가 되겠습니다. 흉기, 가슴흉은 달월 또는 육달월입니다. 여기서는 가슴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므로 고기육으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육, 안을포, 흉활흉.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인 몸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다. 가슴의 내부에는 심장, 허파, 간, 기타 중요한 장기들이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가슴흉, 흉활흉, 흉부, 흉기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본받을 효, 들교,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어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받을 효입니다. 사길교죠. 칠복입니다. 사귀기도 하며 친구들과 사귀기도 하며 자신을 치기도 하며, 여기서 자신을 친다는 것은 스스로 채찍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얘기죠. 한을 천따지. 과거에는 서당에서 주로 이런 것을 배웠겠죠. 천자문 내용에 담겨있는 성인의 말씀을 본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받을 효, 덜교입니다. 사길교, 고름입니다. 고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들판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교자가 되겠습니다. 들교, 근교조, 효칙, 본받을 효자입니다. 사길교, 칠복, 친구들과 또는 동료들과 함께 사귀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며 성경의 말씀들을 본받는다. 본받을 효가 되겠습니다. 효칙, 그 다음 들교입니다. 사길교, 고을록, 고을에서 동료들을 또는 친구들을 사귀려고 한다면은 들판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기도 없었을 것이고 주로 몸으로 하는 놀이 문화였겠죠. 그래서 들교자입니다. 들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들교, 본받을 효, 효칙, 근교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길교, 학교교,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길교자입니다. 머리 두 자죠. 나머지는 아버지 부입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길교 되겠습니다. 갓입니다. 갓. 갓을 쓰고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갓을 쓰고 머리에 갓을 쓰고 나갈 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사길교자가 되겠습니다. 교제, 교제하다. 그 다음 학교교자입니다. 나무목 사길교입니다. 나무로 만든 건물을 지어놓고 사귀는 곳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보다는 서당을 의미했겠죠. 서당. 그래서 학교 교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판자로 나무 판자로 만든 곳에 사귀면서 다니는 곳은 학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서당이 되겠습니다. 서당이 발전해서 학교가 되겠죠.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 교정, 교제, 사길교, 머리두, 아비부. 아버지가 머리에 갓을 쓰고 외출할 때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다. 사길교, 교제, 학교교, 나무로 만든 것으로 사귀는 것은 동료들을 만나서 사귀는 것은 학교다. 그래서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이죠. 학교교. 이번 시간에는 글을문, 아비부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문입니다. 글, 머리 두죠. 다스릴 예입니다.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치고 사고하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이다. 그래서 글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맹이죠. 아비부자입니다. 나눌 팔이죠. 다스릴 애입니다. 나누어 주기도 하며 다스리기도 하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로 수렵생활을 했겠죠. 수렵생활. 조그만한 토끼부터 시작해서 큰 사슴 등을 사냥해서 잡아오게 되면 가족과 함께
나눠 묻겠죠. 또 간혹 와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란 얘기죠. 나누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스리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아비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모, 문맹, 머리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글이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문이 되겠습니다. 아비부는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잡아와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겠죠. 그래서 나눌 팔이 되겠습니다. 나눌 팔, 다스릴래.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스리는 담당은 아버지였다. 그래서 아비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벨레, 그 다음 사길효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레자입니다. 미친 별이죠. 미친 별, 파인부입니다. 미치기도 하고 파이기도 하는 것은 베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낫을 가지고 풀을 벨 때는 이렇게 가위표로 막 자르죠. 칩니다. 벨레, 다스릴래. 다스린다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 봤을 때는 다스리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벨레, 다스리다, 다스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길효죠. 베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친구들도 또는 동료들과 사귀기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뭐다? 수렵 생활을 했다는 거죠.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한자어를 만든 이후에 만들어졌겠죠. 그전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했다. 그래서 배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친구들의 좋은 점을 본받기도 한다. 그래서 사귈효, 본받을 효 되겠습니다. 수효. 이때는 사귈효, 본받을 효, 숫자를 말하는 수효, 효자로도 봅니다. 해서 수효가 되겠죠. 수효. 이때는 세 번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효는 셈 숫자니까요. 수효. 이번 시간에는 셋돌광, 넓을광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쉬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넓을광입니다. 집음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누를황입니다. 누를황이죠. 집 아래에 누른 덜판이 있다. 그래서 덜판은 넓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누른 것은 황금색은 눈에 잘 띄입니다. 확 트여 있다는 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광야. 그 다음 두 번째 쇳돌광입니다. 쇠금이죠. 넓을 광입니다. 쇠의 성분이 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쇳돌이라는 얘기죠. 쇳돌이라는 것은 쇠붙이의 성분이 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광물이라고 하죠. 광물. 넓을 광입니다. 집음, 누를황입니다. 집 아래에 누런 것이 있다. 누런 것은 금빛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확 내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른 덜판, 누른 덜판은 넓습니다. 넓을 광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 다음 요 한자 부분 있죠. 덜자자죠. 아들 자자가 아니고 나여자입니다. 창창,
곤배정입니다. 창과 곤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마칠요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어야 마친다는 것은 아들입니다. 과거에는 아들 하나를 놓기 위해서 10공주를 놓기도 하죠. 그래서 제사 때문에 관련된 거고, 가문의 대를 끌어서 안 된다는 이런 유교 사상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딸 둘, 딸 하나 있는 집이 굉장히 많죠. 과거 100년 전과 지금 현재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칠요 하나 1. 하나가 될 때까지 마치는 것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 그래서 아들 자자가 됩니다. 나여자는 창모, 곤배정. 창과 공배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을리, 나여, 마을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곳은 덜이라는 것이죠. 잠자는 것 외에는 항상 들판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 셋돌광은 세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후는, 두 번째 음은 성김이죠. 성김, 쇠금, 금금 이렇게 사용되죠. 그래서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음은 쇠금, 성김이죠. 소리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를 넓게 함유하고 있는 것은 쇠돌이다. 쇠돌이라는 것은 쇠부치의 성분이 돌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쇠돌, 쇠돌광 되겠습니다. 광물, 광야 이렇게 되겠죠. 광물, 광야. 이번 시간에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수변이죠. 물수죠. 이 글자가 두 개로 합쳐져 당대에서 도움을 줄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물수변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물수를 쓰게 되면은 수도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써서 삼수변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헤아릴 도죠. 물을 헤아린다는 거죠. 물을 헤아려서 건넨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건네면 어떻게 됩니까?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측정해서 건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을 헤아려서 건넨다는 겁니다. 도하. 물하자죠. 물을 건넨다는 겁니다. 누를황입니다.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그 다음 하나인이죠. 21년 동안 자유롭게 사방팔방 방치하면 들판이 누렇게 변한다는 거죠. 잡초가 왕성합니다. 잡초들은 겨울 되게 되면 누른빛을 나타내죠. 그래서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해 두면 겨울에는 사방팔방 누렇게 색을 띈다. 그래서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황사현상이죠. 모래사자입니다. 돌이 작게 부수어지면 모래가 되죠. 돌서, 적을소, 돌이 잔잔하게 부서지면 모래가 됩니다. 이건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가 되죠. 누를황입니다. 그
건널도 물수 변 헤아릴 도자죠. 물은 헤아려서 수면 깊이를 헤아려서 짐작해서 건넨다는 거죠. 그래서 건널도가 되겠습니다. 도하. 누를황은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요 한자가 서물립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21일 동안 자유롭게 방치하면 사방팔방 들판이 온갖 잡초로 뒤덮인다. 겨울이면 누런 색깔을 띈다. 말라서 그렇죠. 누를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1년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열십이 두 개죠. 열십이. 그러니까 서물이죠. 1이죠. 21년 동안. 그러면 하나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땅을 의미합니다. 두이는 아랫부분은 땅을 의미하고 하늘은 윗부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한일자가 아랫부분에 쓰이면 땅, 위쪽에 쓰이면 하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땅이겠죠. 21년 동안 땅 아래에 땅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사방팔방 누른색을 띠게 된다. 황야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를 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리석, 법도도, 한자어에 대해서 타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범이죠. 지범입니다. 그 다음 서물립입니다. 수근근이죠. 집 안에 20사람이 앉을 수 있는 수건이니까 큰 방석이 되겠죠.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프로 만든 방석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말이죠.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마당에다가 설치를 했죠. 집에 20명이나 앉을 수 있는 수건은 커다란 자리라는 얘기죠. 자리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도도입니다. 법도도 또는 헤아릴 탁. 훈과 음이 두 개다는 얘기죠. 훈과 음이 두 개. 음은 도, 탁에 해당이 되겠죠. 법도, 헤아리다는 가리키는 거죠. 훈입니다. 가리킬 훈. 소리음. 그래서 지범이죠. 지범. 다음 서물립이죠. 서물립입니다. 집에 손이 20개 있다는 거죠. 집에 오른손이 20개가 있다는 것은 20명이 있다는 거죠. 20명이 함께 일을 하려면은 어떤 규정이 없으면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계속 이게 일이 일치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규정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필요한 것은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법도도. 그래서 헤아릴 탁. 법도도 헤아릴 탁. 제도 할 때는 법도도고 촌탁 헤아릴 탁이죠. 촌탁이 되겠습니다. 자리석, 지범, 서물립, 수건근입니다. 집에 20개의 수건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뭡니까? 계속 연결했다 이런 얘기죠. 수건. 굉장히 넓은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20개죠. 이렇게 넓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석 되겠습니다. 수건을 계속 옆으로 붙이고 하면 자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리석 되겠습니다. 법도도
집에서 손으로 오른손이 20개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겠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법도라고 합니다. 법도도 헤아릴 탓. 법도도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규정에 맞게끔 헤아려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법도가 되는 거지, 행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봤자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헤아릴 탁 법도도 되겠습니다. 촌탁 제도. 이번 시간에는 성김, 쇠금, 진화, 발진,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금입니다. 쇠금. 여기서는 금금으로 풀이해야 되겠네요. 자, 완전할 전입니다. 완전할 전. 불동주입니다. 완전하게 좌우에 불똥이 튀는 것은 금이란 얘기죠. 순금은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금금, 쇠금 또는 성김입니다. 그러니까 훈이 3개죠. 현재는 음은 2개지만. 그래서 완전할 전, 완전히 사방에서 불똥이 튀는 것은 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금금, 쇠금, 성김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금언이죠. 진화발진입니다. 누를 진입니다. 쇠금 참진이죠.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쇠가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무게가 중량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누르는 것은 진압하는 것이다. 진압할진, 누를진 하면 되겠죠. 진압. 쇠금, 성김, 여기서는 금금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완전할 전, 불똥주. 완전하게 불똥처럼 반짝반짝하는 것은 금이다. 24K는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금이다. 금금, 쇠금이다. 그래서 성김으로도 사용된다. 두 번째, 금금이 아니고 쇠금, 참진,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중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한자어를 만들 당시에는 쇠를 가장 먼저 인간이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쇠가 무거우니까 누르는 데는 쇠가 제일 낫다. 그래서 비중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누르는 것은 진압하는 것이다. 진압할 진, 한자어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 횡, 제멋대로 횡, 세대세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요. 나무목, 그 다음 누를 황자입니다. 나무가 누렇다는 것은 고목이 되어서 또는 병해를 해서 나무가 쓰러진 것입니다. 나무가 서있다, 세로죠. 넘어졌다, 가로죠. 그래서 나무가 누렇다라고 하는 것은 병해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쓰러진 겁니다. 바람이 해서. 우선 나무가 누른 것은 가로로 넘어져 있다. 가로횡. 한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멋대로 넘어지죠.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횡, 가로횡으로 학습하면 좋겠죠. 횡령입니다. 횡령. 그
그 다음 두 번째 세대 세자입니다. 스물립이죠. 스물립, 스물년입니다. 나이가 스물이면 숨는다는 것은 맨날 보이던, 항상 보이던 여자가 그 집 딸이 보이지 않다는 얘기죠. 20세지만 사실은 20세 미만이겠죠. 과거에는 16세에서 18세, 대략 20세, 홍기가 늦은 경우는 16세, 18세, 20세에 결혼했습니다. 보이던 자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시집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시집을 가게 되면 한 세대를 이루겠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남편이 좀 이상하지만 새 남편, 여하튼 남편을 만나서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모여서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세상세, 세대, 세자가 되겠습니다. 출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스물립이죠. 스물언입니다. 20살이 되면 20살 이하가 되면 이상한데 여하튼 20살 이전에, 그렇죠? 20세 이전에 하면 되겠죠. 20세 이전에 여자는 시집을 가서 세대를 이룬다. 한 세대를 구성한다. 세대세, 세대가 모여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모여서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세상세, 세대세가 되겠습니다. 가로횡, 나무목이죠. 누를황. 나무가 누렇다라고 하는 것은 고목이 되거나 아니면 병충해를 입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나무가 썩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비바람이 불게 되면 넘어진다. 어디로? 세로에 서 있다가 가로로 넘어진다는 거죠.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나무가 한쪽 방향으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360도 사방팔방 넘어지죠. 제 멋대로 넘어진다는 거죠. 제 멋대로 횡, 가로횡 되겠습니다. 횡령, 출세. 이번 시간에는 겨우건, 삼가할 건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변입니다. 사람인변, 사람인이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진흙건이죠. 사람이 진흙 속에서 행진을 한다면, 걷는다면 겨우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우 건, 작을 건, 적을 건 되겠습니다. 근소하다, 근소한 차이라는 말 쓰죠. 상갈건자입니다. 말씀은이죠. 겨우 건자입니다. 진흙건이죠. 진흙건. 사람 말이 사람이 진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가겠죠. 진흙탕 길이라면. 그래서 말도 진흙에 가는 것처럼, 진흙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상가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하 신연할 때 건하, 건하, 겨우건자입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고 가까스로 그 일을 했다, 겨우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건자입니다. 사람인변의 진흙건입니다. 사람이 진흙 속에 걸음을 걷는다면 겨우 걷겠죠. 잘 못 걷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어떤 진행을 의미하겠죠. 빨리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을 건, 겨우 건 되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 또는 근소한 차이로 행동을 했다.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건자가 되겠습니다. 근소. 상갈건, 말씀음의 진흙건이죠. 사람이 진흙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진흙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겠죠. 상가해야 되겠죠. 행동을 상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할 건, 조심할 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하, 건하.
근소, 근하, 근소. 이번 시간에는 겨우근, 삼가할 근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인 변. 사람인이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진흙근이죠. 사람이 진흙 속에서 행진을 한다면, 걷는다면 겨우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우 건, 작을 건, 적을 건 되겠습니다. 근소하다, 근소한 차이라는 말 쓰죠. 상갈 근자입니다. 말씀 은이죠. 겨우 근자입니다. 진흙근이죠. 진흙근. 사람 말이 사람이 진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가겠죠. 진흙탕 길이라면. 그래서 말도 진흙에 가는 것처럼, 진흙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삼가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하 신연할 때 근하, 겨우근자입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고 가까스로 그 일을 했다, 겨우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근자입니다. 사람인 변의 진흙근입니다. 사람이 진흙 속에 걸음을 걷는다면 겨우 걷겠죠. 잘 못 걷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어떤 진행을 의미하겠죠. 빨리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을 건, 겨우 건 되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 또는 근소한 차이로 행동을 했다.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근자가 되겠습니다. 근소. 상갈근, 말씀 음의 진흙근이죠. 사람이 진흙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진흙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겠죠. 상가해야 되겠죠. 행동을 상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할 근, 조심할 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하, 근소, 근하, 근소. 이번 시간에는 산화울 폭발할 폭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울 폭이죠. 해일입니다. 또는 날일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수죠. 해와 물이 함께 하니까 사나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물은 상극이죠. 해가 많이 뜨게 되면 물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물이 함께 하면 굉장히 사나운 것처럼 보인다. 사나울 폭.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물이 떨어질 때 보면 햇빛이 있는 날과 없는 날 차이가 많이 나죠. 햇빛이 있는 날은 굉장히 사납게 보입니다. 물 떨어지는 폭포수가요. 그래서 폭력. 그 다음 폭발할 폭입니다. 불화, 산화울 폭. 불을 붙여서 사납게 접근하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폭발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보면 총 같은 경우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요. 일본에서 조총을 썼죠. 조총. 화약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납게 붙이면 폭발한다는 거죠. 폭발할 폭발입니다. 폭발, 폭력, 사나울 폭. 물과 해가 함께 하면 사나워진다. 그래서 폭포수에 보면 해가 쨍쨍할 때는 굉장히 물이 사납게 보이죠. 폭포수가 떨어질 때. 사나울 폭, 폭력, 폭발할 폭, 불화. 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납게 폭발한다는 거죠. 화약을 이용해서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장면이죠. 폭발. 폭발, 폭력, 사나울 폭, 폭발할 폭. 한자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사나울 폭, 음과 훈에 맞게끔 한자를 파사롭게 하는 것은 한자어를 깨트리는 거죠.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해한다는 얘기죠. 분해해서 조립하게 되면 연상 효과를 일으키면서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수변이죠. 물수는 물수죠. 이 글자가 두 개로 합쳐져 가운데에서 도움을 줄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물수변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물수를 쓰게 되면은 수 돌았고 읽을 수도 있다는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써서 삼수변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헤아릴 도죠. 물을 헤아린다는 거죠. 물을 헤아려서 건넨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건네면 어떻게 됩니까?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측정해서 건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을 헤아려서 건넌다는 겁니다. 도하. 물하자죠. 물을 건넨다는 겁니다. 누를황입니다.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서물립. 그 다음 하나일이죠. 21년 동안 자유롭게 사방팔방 방치하면 들판이 누렇게 변한다는 거죠. 잡초가 왕성합니다. 잡초들은 겨울이 되게 되면 누른빛을 나타내죠. 그래서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해 두면 겨울에는 사방팔방 누렇게 색을 띈다. 해서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황사현상이죠. 모래사자입니다. 돌이 작게 부수어지면 모래가 되죠. 돌석, 적을소, 돌이 잔잔하게 부서지면 모래가 됩니다. 이건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가 되죠. 을황입니다. 건널도, 물수, 변, 헤아릴 도자죠. 물은 헤아려서 수면 깊이를 헤아려서 짐작해서 건넨다는 거죠. 그래서 건널도가 되겠습니다. 도하. 누를황은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요 한자가 서물립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21일 동안 자유롭게 방치하면 사방팔방 들판이 온갖 잡초로 뒤덮인다. 겨울이면 누런 색깔을 띈다. 말라서 그렇죠. 누를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1년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열십이 두 개죠. 열십이. 그러니까 서물이죠. 1이죠. 21년 동안. 그러면 하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땅을 의미합니다. 두이는 아랫부분은 땅을 의미하고 하늘은 윗부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한일자가 아랫부분에 쓰이면 땅, 위쪽에 쓰이면 하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땅이겠죠. 21년 동안 땅 아래에 땅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사방팔방 누른색을 띠게 된다.
황야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눈을 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길교, 학교교,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길교자입니다. 머리 두자죠. 나머지는 아버지 부입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길교 되겠습니다. 갓입니다. 갓. 갓을 쓰고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갓을 쓰고 머리에 갓을 쓰고 나갈 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사길교자가 되겠습니다. 교제, 교제하다. 그 다음 학교교자입니다. 나무목 사길교입니다. 나무로 만든 건물을 지어놓고 사귀는 곳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보다는 서당을 의미했겠죠. 서당. 그래서 학교 교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판자로 나무 판자로 만든 곳에 사귀면서 다니는 곳은 학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서당이 되겠습니다. 서당이 발전해서 학교가 되겠죠.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 교정, 교제, 사길교, 머리두, 아비부. 아버지가 머리에 갓을 쓰고 외출할 때는 갓을 쓰고 외출할 때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다. 사길교, 교제, 학교교. 나무로 만든 것으로 사귀는 것은 동료들을 만나서 사귀는 것은 학교다. 그래서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이죠. 학교교. 자, 이번 시간에는 흉활흉, 가슴흉 한자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벨레자입니다. 벨레자입니다. 다스릴 레자입니다. 벤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낫을 이용했겠죠. 낫을 이용할 때 이렇게 벨니다. 불을 벨 때 좌우로 벨니다. 벨레. 불을 다스린다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다스릴 레자입니다. 벨레, 다스릴레. 그 다음 남은 것이 입 벌릴 감이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버리면 굉장히 흉측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흉할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할 흉기. 그 다음 가슴 흉입니다. 고기 육이죠. 보통 달월 또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 외에 사용될 때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고기육, 육달월, 고기육이라고도 하고 육달월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가슴이니까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안을포, 흉활흉. 신체의 일부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신체의 부위는 가슴이란 얘기죠. 가슴 속에는 심장, 허파, 간, 여러가지 등등 중요한 장기가 보관되어 있죠.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슴 흉입니다. 신체의 부위 중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라는 얘기죠.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부, 흉기, 흉활흉입니다. 벨레, 입 벌릴 감.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버리면 아주 흉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흉활흉자가 되겠습니다. 흉기, 가슴 흉은 달월 또는
육다로래입니다. 여기서는 가슴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므로 고기 육으로 써 있는 거죠. 고기 육, 안을 포, 흉할 흉.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인 몸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다. 가슴의 내부에는 심장, 허파, 간, 기타 중요한 장기들이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가슴 흉, 흉할 흉, 흉부, 흉기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글을 문, 아비부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문입니다. 글, 머리 두죠. 다스릴 예입니다.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치고 사고하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이다. 그래서 글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맹이죠. 아비부자입니다. 나눌 팔이죠. 다스릴 애입니다. 나누어 주기도 하며 다스리기도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로 수렵생활을 했겠죠. 수렵생활. 조그마한 토끼부터 시작해서 큰 사슴 등을 사냥해서 잡아오게 되면 가족과 함께 나눠 먹겠죠. 또 간혹 가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란 얘기죠. 나누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스리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아비부자가 되겠습니다. 부모, 문맹, 머리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글이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문이 되겠습니다. 아비부는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잡아와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겠죠. 그래서 나눌 팔이 되겠습니다. 나눌 팔, 다스릴래. 나눠주기도 하고 다스리는 담당은 아버지였다. 그래서 아비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리석, 법도도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범이죠. 지범입니다. 그 다음 서물리비입니다. 수근근이죠. 집 안에 20사람이 앉을 수 있는 수건이니까 큰 방석이 되겠죠.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프로 만든 방석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말이죠.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마당에다가 설치를 했죠. 집에 20명이나 앉을 수 있는 수건은 커다란 자리라는 얘기죠. 자리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도도입니다. 법도도 또는 헤아릴 탁, 훈과 음이 두 개다는 얘기죠. 훈과 음이 두 개. 음은 도, 탁에 해당이 되겠죠. 법도, 헤아리다는 가리키는 거죠. 훈입니다. 가리킬 훈, 소리음. 그래서 지범이죠. 지범. 다음 서물립이죠. 서물립입니다. 집에 손이 20개 있다는 거죠. 집에 오른손이 20개가 있다는 것은 20명이 있다는 거죠. 20명이 함께 일을 하려면은 어떤 규정이 없으면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계속 이게 일이 일치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규정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필요한 것은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법도도, 그래서 헤아릴탁, 법도도, 헤아릴탁, 제도 할 때는 법도도고, 촌탁, 헤아릴탁이죠. 촌탁이 되겠습니다. 자리석, 지범, 서물립, 수건글입니다. 집에 20개의 수건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뭡니까? 계속 연결을 했다 이런 얘기죠. 수건. 굉장히 넓은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20개죠. 이렇게 넓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석 되겠습니다. 수건을 계속 옆으로 붙이고 하면 자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리석 되겠습니다. 법도도 집에서 손으로 오른손이 20개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겠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법도라고 합니다. 법도도, 헤아릴탁. 법도도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규정에 맞게끔 헤아려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법도가 되는 거지, 행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봤자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헤아릴탁, 법도도 되겠습니다. 촌탁, 제도. 이번 시간에는 성김, 쇠금, 진화발진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금입니다. 쇠금. 여기서는 금금으로 풀이해야 되겠네요. 자, 완전할 전입니다. 완전할 전. 불똥주입니다. 완전하게 좌우에 불똥이 튀는 것은 금이란 얘기죠. 순금은 반짝반짝합니다. 해서 금금, 쇠금 또는 성김입니다. 그러니까 훈이 3개죠. 현재는 음은 2개지만 완전할 전, 완전히 사방에서 불똥이 튀는 것은 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금금, 쇠금, 성김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금언이죠. 진화발진입니다. 누를 진입니다. 쇠금, 참진이죠.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쇠가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무게가, 중량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누르는 것은 진압하는 것이다. 진압할진, 누를진 하면 되겠죠. 진압. 쇠금, 성김, 여기서는 금금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완전할 전, 불똥주. 완전하게 불똥처럼 반짝반짝하는 것은 금이다. 24K는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금이다. 금, 쇠금이다. 그래서 성김으로도 사용된다. 두 번째, 금금이 아니고 쇠금, 참진,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중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한자어를 만들 당시에는 쇠를 가장 먼저 인간이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쇠가 무거우니까 누르는 데는 쇠가 제일 낫다. 그래서 비중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누르는 것은 진압하는 것이다. 진압할 진, 한자어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 횡, 제멋대로 횡, 세대세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요. 나무목, 그 다음 누를 황자입니다. 나무가 누렇다는 것은 고목이 되어서 또는 병해를 해서 나무가 쓰러진 것입니다. 나무가 서있다, 세로죠. 넘어졌다, 가로죠. 그래서 나무가 누렇다라고 하는 것은 병해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쓰러진 겁니다. 바람이 해서. 우선 나무가 누른 것은 가로로 넘어져 있다. 가로횡. 한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멋대로 넘어지죠.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횡, 가로횡으로 학습하면 좋겠죠. 횡령입니다. 횡령. 그 다음 두 번째 세대세자입니다. 스물립이죠. 스물립, 스물년입니다. 나이가 스물이면 숨는다는 것은 맨날 보이던 항상 보이던 여자가 그 집 딸이 보이지 않다는 얘기죠. 20세지만 사실은 20세 미만이겠죠. 과거에는 16세에서 18세 대략 20세, 홍기가 늦은 경우는 16세, 18세, 20세에 결혼했습니다. 보이던 자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 시집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시집을 가게 되면 한 세대를 이루겠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남편이 좀 이상하지만 새 남편, 여하튼 남편을 만나서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모여서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세상세, 세대, 세자가 되겠습니다. 출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스물립이죠. 스물언입니다. 20살이 되면 20살 이하가 되면 이상한데 여하튼 20살 이전에, 그렇죠? 20세 이전에 하면 되겠죠. 20세 이전에 여자는 시집을 가서 세대를 이룬다. 한 세대를 구성한다. 세대세, 세대가 모여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모여서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세상세, 세대세가 되겠습니다. 가로횡, 나무목이죠. 누를황. 나무가 누렇다라고 하는 것은 고목이 되거나 아니면 병충해를 입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나무가 썩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비바람이 불게 되면 넘어진다. 어디로? 세로에 서 있다가 가로로 넘어진다는 거죠.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나무가 한쪽 방향으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360도 사방팔방 넘어지죠. 제 멋대로 넘어진다는 거죠. 제 멋대로 횡, 가로횡 되겠습니다. 횡령, 출세. 이번 시간에는 달을 이, 날개익,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이자입니다. 밭전자죠. 밭전, 함께 공입니다. 그래서 밭 안에 동일한 동일한 식물을 재배하여도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밭에는 함께 하지만 내용물은 형태나 크기, 무게가 다 다르다. 다를 이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익자 되겠습니다. 날개익, 기두죠. 기두입니다. 그 다음 다를 이죠. 깃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새의 깃 좌우는 포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깃이 다르게 움직일 때는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익입니다. 새가 날릴 수가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고 상호 도우는 것이죠.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를 이자입니다. 밭전, 함께공. 밭 안에는 함께 하지만 밭 테두리 안에는 같이 내용물이 있지만 수확을 하게 되면 크기나 형태, 무게나 다 다르다는 거죠. 각기 제품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를 이자입니다. 차이 2. 날개 2. 기두 다를리.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상호간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울익 또는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개익 되겠습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는 펼칠 때 사람이 손이 이렇게 좌우 손가락이 이렇게 동일하게 합쳐지지 않죠. 합쳐지지 않습니다. 날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깃이 다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를 못하겠죠. 좌익. 그래서 차이, 좌익, 차이, 좌익. 다를리. 밭 안에의 내용물은 같지만 배추, 배추. 뭐 있습니까? 감자. 같은 밭 안에 테두리 안에 심었지만 내용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나 중량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 이건 기두죠. 다를 이자입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 깃을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익. 날개를 펼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날개 하나를 가지고는 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개익, 다를리, 차이, 좌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쇳돌광, 넓을광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쉬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넓을광입니다. 집음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누를황입니다. 누를황이죠. 집 아래에 누른 들판이 있다. 그래서 들판은 넓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집 안에 누른 것은 황금색은 눈에 잘 띄입니다. 확 트여 있다는 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광야. 그 다음 두 번째 쇳돌광입니다. 쇠금이죠. 넓을 광입니다. 쇠의 성분이 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쇳돌이라는 얘기죠. 쇳돌이라는 것은 쇠붙이의 성분이 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광물이라고 하죠. 광물. 넓을 광입니다. 집음, 누를황입니다. 집 아래에 누른 것이 있다. 누른 것은 금빛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콱 내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른 들판, 누른 들판은 넓습니다. 넓을 광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 다음 요 한자 부분 있죠. 들자자죠. 아들 자자가 아니고 나여자입니다. 창창, 곤배정입니다. 창과 곤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마칠료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어야 마친다는 것은 아들입니다. 과거에는 아들 하나를 놓기 위해서 10공주를 놓기도 하죠. 선 제사 때문에 관련된 거고, 가문의 대를 끌어서 안 된다는 이런 유교 사상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딸 둘, 딸 하나 있는 집이 굉장히 많죠. 과거 100년 전과 지금 현재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칠료
하나, 1. 하나가 될 때까지 마치는 것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 그래서 아들 자자가 됩니다. 나해자는 창모, 곤배정. 창과 공배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을리 나여, 마을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곳은 덜이라는 것이죠. 잠자는 것 외에는 항상 들판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 셋돌광은 세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후는 두 번째 음은 성김이죠. 성김, 쇠금, 금금 이렇게 사용되죠. 그래서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음은 쇠금, 성김이죠. 소리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를 넓게 함유하고 있는 것은 쇠돌이다. 쇠돌이라는 것은 쇠부치의 성분이 돌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쇠돌, 쇠돌광 되겠습니다. 광물, 광야 이렇게 되겠죠. 광물, 광야. 이번 시간에는 산화울 폭발할 폭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울 폭이죠. 해일입니다. 또는 날일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수죠. 해와 물이 함께 하니까 사나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물은 상극이죠. 해가 많이 뜨게 되면 물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물이 함께 하면 굉장히 사나운 것처럼 보인다. 사나울 폭.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물이 떨어질 때 보면 햇빛이 있는 날과 없는 날 차이가 많이 나죠. 햇빛이 있는 날은 굉장히 사납게 보입니다. 물 떨어지는 폭포수가요. 그래서 폭력. 그 다음 폭발할 폭입니다. 불화, 산화울 폭. 불을 붙여서 사납게 접근하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폭발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보면 총 같은 경우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요. 일본에서 조총을 썼죠. 조총. 화약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납게 붙이면 폭발한다는 거죠. 폭발할 폭발입니다. 폭발, 폭력, 사나울 폭. 물과 해가 함께 하면 사나워진다. 그래서 폭포수에 보면 해가 쨍쨍할 때는 굉장히 물이 사납게 보이죠. 폭포수가 떨어질 때. 사나울 폭, 폭력, 폭발할 폭, 불화. 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납게 폭발한다는 거죠.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장면이죠. 폭발. 폭발, 폭력, 사나울 폭, 폭발할 폭. 한자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사나울 폭, 음과 훈에 맞게끔 한자를 파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를 깨트리는 거죠.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해한다는 얘기죠. 분해해서 조립하게 되면 연상 효과를 일으키면서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우건, 삼가할 건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인 변. 사람인이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진흙근이죠. 사람이 진흙 속에서 행진을 한다면, 걷는다면 겨우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우 건, 작을 건, 적을 건 되겠습니다. 근소하다, 근소한 차이라는 말 쓰죠. 상갈 근자입니다. 말씀 은이죠. 겨우 근자입니다. 진흙근이죠. 진흙근. 사람 말이 사람이 진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가겠죠. 진흙탕 길이라면. 그래서 말도 진흙에 가는 것처럼, 진흙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삼가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하 신연할 때 근하, 겨우 근자입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고 가까스로 그 일을 했다, 겨우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근자입니다. 사람인 변의 진흙근입니다. 사람이 진흙 속에 걸음을 걷는다면 겨우 걷겠죠. 잘 못 걷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어떤 진행을 의미하겠죠. 빨리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적을 건, 겨우 건 되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 또는 근소한 차이로 행동을 했다.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근자가 되겠습니다. 근소. 상갈근, 말씀 음의 진흙근이죠. 사람이 진흙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진흙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겠죠. 상가해야 되겠죠. 행동을 상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할 근, 조심할 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하, 근소, 근하, 근소.